뜨거운 먼지 아래 어미 방울뱀은 새끼를 낳고 긴장한 채 첫 일격을 기다리고 있다. 한 번 쪼면 배를 뚫을 수 있고 한 번 물면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 숨막히는 사막. 누가 먼저 공격할까? 모래의 지옥에서의 탄생. 로드러너와의 방울뱀 싸움. 이른 아침 햇살이 절벽 가장자리를 타고 올라와 모래 위로 우뚝 솟은 액체 금속층처럼 소노란 사막에 떨어진다. 바람에는 선인장 송진 냄새, 뜨거운 먼지, 그리고 햇볕에 그을린 돌에 희미한 비린내가 실려온다. 이곳은 북미에서 가장 혹독한 사막 중 하나로 오래전부터 이곳의 규칙을 터득한 생물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땅을 진동하는 폭염 속에서 땅속으로 거의 녹아내리듯 살아가지만 그 안에 새로운 세대의 방울뱀을 품고 있는 방울뱀이 있다. 그것은 소노란에서 가장 효과적인 생존 전략을 가진 동물, 암컷 방울뱀이다. 몇 달 전 늦봄, 가시투성이 뿌리 그늘 아래 그녀는 수백만 년 동안 그녀의 종족이 반복해온 고대의 짝짓기 의식을 위해 수컷을 휘감았습니다. 밀고 당기는 힘겨운 싸움 끝에 가장 강한 수컷이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줄 권리를 얻었습니다. 정자가 난자와 만나는 순간 모래 속이 아닌 암컷의 깊은 곳에서 작은 배아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울뱀은 다른 많은 파충류처럼 알을 밖에 낳지 않습니다. 난과는 난황 덕분에 자라며 어미의 몸은 급격한 온도 변화와 밖에 숨어있는 포식자로부터 보호합니다. 사막의 고요함 속에서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미뱀이 사냥을 위해 기어 나올 때마다, 가만히 누워 있을 때마다 배아는 커져 뱃속의 공간을 더 많이 차지했습니다. 초가을이 되자 어미뱀의 몸은 눈에 띄게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느려졌고 모든 근육 수축은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너무 무리하면 내부의 섬세한 균형이 깨질까봐. 그것은 모래가 너무 뜨겁지 않고 바위가 밤의 서늘함을 간직한 얕은 움푹 들어간 곳을 찾아다녔다. 몸은 반쯤 드러나고 반쯤 잠겨 있으며 등 쪽 비늘은 땅의 곡선을 따라 늘어져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독이 있는 생물이라기보다는 마른 뿌리처럼 보였다. 하지만 소놀 안에서는 누구도 오랫동안 혼자 두지 않았다. 모래 속 바늘처럼 미세한 진동이 땅을 뒤흔들었다. 어미뱀은 고개를 들고 혀로 뜨거운 공기를 가르며 희미하지만 익숙한 냄새를 맡았다. 깃털, 새똥, 삶의 열기를 느낄 때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탐욕스러운 냄새. 춤추는 열기의 선들 사이로 새 그림자가 낮고 빠르게 스크듯 지나갔다. 긴 다리가 땅에 가볍게 닿아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다. 검은 눈은 마치 보이지 않는 지도를 읽듯 모래의 잔물결을 훑어다녔다. 로드러너. 그의 눈의 사막은 무자비한 향연이었다. 알, 도마짐, 아기뱀, 쥐. 부드럽고 영양가 있고 연약한 무엇이든 먹이가 되었다. 방울뱀이 모래에 알을 낳지 않는다는 사실은 몰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감주했다. 주변보다 더 많은 열을 발산하는 작은 땅덩어리, 움푹 들어간 곳의 그림자 속에 생명의 흔적들이 모여드는 것이었다. 방울뱀은 몸을 굽히고 고개를 기울여 귀를 기울였다. 가느다란 발소리가 모래 위에 작은 곡선을 그렸다. 어미뱀이 긴장하며 마른 꼬리를 떨기 시작하자 쉰 소리가 연속으로 공중에 울려 퍼졌다. 소노란 지역에서는 그 소리가 종종 최후의 황강의 경고였다. 많은 종들이 멈추고 후퇴했다. 하지만 로드러너는 그렇지 않았다. 우연과 죽음 사이의 경기에 배달리고 살아가는 생물이었다. 새가 급강하였다. 첫 번째 쪼는 소리는 어미뱀의 부풀어 오른 배의 바로 앞에 떨어졌다. 뱀은 몸을 반쯤 들어올려 고개를 옆으로 흔들었다. 뜨거운 공기를 가르는 물린 자국이 로드러너를 옆으로 펄쩍 뛰게 했다. 먼지가 얇은 찬막처럼 피어오르고 햇볕은 눈부신 조각들로 부서졌다. 로드러너는 달지 않고 착지했다.
빙글빙글 돌며 다리의 방향을 빠르게 바꾸고 다시 돌진했다. 이번에는 열기가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아래쪽의 무거운 몸을 향해 똑바로 겨누었다. 만약 맞으면 뱀은 제자리에서 벗어나 잠시 몸을 드러낼 수 있었다. 뱀처럼 빠른 속도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함께 식사와 죽음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었다. 어미뱀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몸속에 12마리가 넘는 작은 생명들이 있다는 것을 온 힘껏 알고 있었다. 더 이상 긴 싸움에 뛰어들 힘이 없었다. 한 번 물릴 때마다 패배였다. 몸을 휘두를 때마다 뱃속에 아기들이 밀려났다. 이 싸움을 다른 방식으로 막아야 했다. 로드러너가 부리를 옆구리에 겨누고 세 번째로 돌진하자 어미뱀은 구멍이로 모래를 한 겹 더 입힌 후 바위의 더 깊은 틈새로 재빨리 스크득 지나갔다. 밖에서 보니 더 이상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모래 조각 하나만 남아 있었다. 로드러너는 뱀이 도망치는 줄 알고 본능적으로 쫓아가야 했다. 뱀이 누워있던 곳을 똑바로 쪼았다. 부리는 두꺼운 모래층을 뚫고 비늘 조각, 부드러운 솔참과 피의 흔적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마주친 것은 뜨거운 깡뿐이었다. 어미뱀은 절벽에 바싹 붙어 숨을 참으며 발산하는 열기를 줄였다. 무거운 몸을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겼다. 뱀의 냄새가 바위 냄새와 뒤섞였다. 열은 비늘 아래에 갇혀 모래 표면으로 고르게 퍼지지 않았다. 로드러너는 몇 번 더 쪼았지만 번번이 소용없었다. 새끼들을 품은 생물이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졌다. 새는 짧고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냈다. 뒤로 물러나 눈을 굴리더니 돌아섰다. 발에는 먼지가 소용돌이 쳤고 브링자는 사막바닥을 미끄러지듯 지나가며 크레소트 던불 사이로 사라졌다. 바위 틈에서 어미뱀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뱀이 몸을 스치며 쪼는 고통에 근육이 살짝 경련했지만 무엇보다도
뱃속의 움직임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배아들은 여전히 부드러운 막 속에서 천천히 돌고 있었고, 그녀 자신 외에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미세한 심장 박동 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졌다. 그녀는 새끼들을 지켜냈지만 그 대가는 숨 쉴 때마다 고스란히 믿겨졌다. 그녀는 그날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해가 떠올라 서쪽으로 기울며 불타는 모래 위로 사와로우 선인장의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마지막 햇살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자 마침내 허기가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몇 달 동안 임신 중이었고 대부분의 에너지를 자라나는 새끼들을 먹이는 데 쏟고 있었다. 그 대면은 이미 지친 몸을 더욱 텅 비게 했다. 그녀의 뱃속에는 무거운 피로감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먹지 않으면 출산할 때까지 살아남지 못할지도 몰랐다. 그리고 새끼들이 다 크기 전에 쓰러진다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모든 것이 그녀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자 어미뱀은 틈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모래 위를 천천히 기어갔다. 마치 근육 수축 하나하나가 몸에 빌려준 것처럼 움직임 하나하나가 측정되었다. 그녀의 혀가 더 빨리 움직이며 가느다란 바람의 맛을 음미했다. 먼지와 돌, 선인장 냄새 속에서 마침내 또 다른 냄새가 입안으로 스며들었다. 털 냄새, 씨앗 냄새, 땅을 파는데 몰두한 생물의 작고 허둥거리는 숨결이었다. 캥거루지였다. 덤불 근처를 깡총깡총 뛰어다니며 모래를 파헤쳐 드문드문 내리는 비에 숨겨진 단단한 씨앗을 찾고 있었다. 어젯밤에는 여우의 송곳니피를 살포 피해 도망쳤다. 오늘 아침 독수리 그림자가 지나갈 때 동굴에 숨는 데 성공했다. 이제 부드러운 오후 햇살 속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어미뱀은 나무 그늘 가장자리에 멈춰섰다. 온몸이 활시위처럼 긴장되었다. 뱀은 고개를 숙이고 목표에 시선을 고정했다. 허기에 몸이 살짝 떨렸지만 동시에 모든 감각이 예민해졌다. 쥐가 모래 위를 내딛는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
쥐의 작은 가슴이 숨을 헐떡일 때마다 뱀은 분명히 느꼈다. 쥐가 고개를 들고 바람의 냄새를 한 번, 두 번 맡았다. 이상한 냄새도 맡지 못한 채 뱀은 더 깊이 몸을 숙였다. 바로 그때 어미뱀이 벌떡 일어섰다. 쉭쉭 거리는 소리도 모래를 부수는 소리도 없었다. 그저 공중을 가르는 곡선이 있을 뿐이었다. 두 개의 긴 송곳니가 머리 바로 뒤 부드러운 목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쥐의 몸이 반박자 정도 경련을 일으키더니 독이 모래 속에 불처럼 퍼져나갔다. 온몸이 축 늘어지고 다리가 오그라들었다. 뱀은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꽉 붙잡고는 삼키기 시작했다. 따뜻한 신체가 목구멍을 타고 위로 흘러들어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지친 근육이 다시 채워졌다. 안에 웅크리고 있던 뱀들도 새로운 온기를 만끽했다. 어미뱀은 몇 분 동안 가만히 누워 새로운 얻은 에너지를 온몸에 흡수시켰다. 꼬리가 한번 떨렸는데 누군가를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살아가는 이 종에게 드문 안도감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소노라는 우리에게 그 일부만을 말해주었다. 세상에는 그들만의 여정을 시작하는 다른 뱀들이 있다. 그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싶다면 다음 에피소드를 팔로우하세요. 소노란 상맥에 어둠이 들이닥치자 어미뱀은 은신처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흩어져 있었고 가느다란 구름 조각들이 멀리 보이는 바윗봉우리에 희미한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미뱀은 기어가는 속도를 늦추며 배 밑에 모래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미뱀의 몸속에는 작은 생물들이 마치 재충전을 한 것처럼 더욱 선명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첫 번째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배를 타고 흘러내리는 가벼운 따끔거리는 파도 같았지만 점차 뚜렷한 리듬으로 조였습니다. 어미뱀은 모래 속에 부드럽고 안전한 곳을 찾아 구멍 깊숙이 기어 들어갔습니다. 몸은 두껍게 또아리를 틀었고 머리는 몸통에 기대 있었으며 눈은 반쯤 감긴 채로 길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비늘 아래에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래 위에 터진 흰 알도
아기들이 깨물어야 할 깨지기 쉬운 껍질도 없었습니다. 하나씩 어미뱀의 축축한 배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얇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뱀은 어두운 물줄기처럼 기어나와 곧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미뱀의 거대한 몸집보단 훨씬 작았지만 눈, 혀, 비늘, 손곤니봉, 손을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뱀이 뒤따랐습니다. 사막의 더 만날 빛짓 속에서 뱀의 전체가 작고 기어가는 선처럼 온 길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혀를 벌리고 땅과 바위, 어미뱀의 살갗을 맛보았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들은 비명을 지르거나 무리를 찾는 대신 가장 따뜻한 곳, 어미뱀의 배를 찾았습니다. 산고의 열기가 아직 남아있던 곳이었습니다. 어미뱀은 몸을 살짝 말아 자연스러운 장벽을 형성합니다. 새끼들이 태어나자마자 이미 독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미뱀은 새끼들이 태어난 첫 며칠 동안 몸을 감싸 안습니다. 파충류 세계에서 어미뱀이 새끼들과 함께 바람과 포식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소노란 방울뱀에게는 이것이 이 작은 생명들이 가장 연약한 시간을 살아남을 기회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밤은 고요 속에서 흘렀습니다. 흙으로 만든 구멍으로 바람이 불어들어 차가운 밤과 마른 먼지 냄새를 실어왔지만 어미뱀의 몸 안에서 새끼들은 서로 가까이 누워 작고 규칙적인 숨을 쉬었습니다. 새벽, 첫 햇살이 구멍 가장자리로 스며들자 새끼들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검은 눈이 커졌고 뜨거운 바람을 맞이하기 위해 혀를 벌렸습니다. 첫날 새끼들은 겨우 몇 인치 정도 기어가다가 어미의 뱃속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마리는 빛이 더 밝고 모래가 더 뜨거운 바깥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짧은 일주일 동안 어미뱀은 벽이자 그늘이자 교훈이었습니다. 소리나 경고의 외침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위험 사이에 서서 아이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할 때는 비켜주고 너무 멀리 나가면 멈추게 함으로써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해가 아직 기울어 있고 사화로 선인장의 그림자가 모래 위로 드리워지자 굴 속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모래와 돌에 몸을 더 많이 비비기 시작했고 낡은 비늘이 얇게 벗겨지면서 새롭고 더 밝고 날카로운 껍질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탈피가 시작된 것입니다. 더 이상 어미가 필요 없게 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미뱀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한 노란 눈에는 피곤함과 평온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미뱀은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출산 후 몸은 훨씬 가벼워졌지만 몇 달간의 임신과 잠 못 이루는 경비로 인한 지친 기색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멀리 산에서 바위 냄새가 실려오던 날, 그녀는 굴을 나섰다. 뽀빠로는 아니었지만 마치 아이들에게 마지막 길을 열어주려는 듯 조금 기어갔다. 아이들은 혀를 내밀며 저 멀리 펼쳐진 광활한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둘씩 떠났다. 부름도 작별 인사도 없었다. 사막에는 그런 외식이 있을 자리가 없었다. 오직 본능만이 각각의 생명체를 조용의 운명으로 이끌었다. 해가 사화로 줄기 위로 높이 떠오르자 뱀들이 부화했던 굴에는 가볍게 파헤쳐진 모래만 남았다. 며칠 동안 아슬아슬하게 살아온 가족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어미뱀은 더 멀리 기어가며 몸은 오랜 그림자처럼 땅에 녹아들었다. 열기 속에서 꼬리소리만이 어딘가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손올 안에 여전히 죽음과 삶을 조용히 품고 있는 이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새 그림자가 지나갔다. 로드러너. 그녀는 마지막으로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을 거의 만질 뻔했던 때를 알지 못했다. 어쩌면 언젠가 둥지를 떠난 아기들 중에 하나가 그녀가 마주하게 될지도 몰랐다. 소노라는 생존의 생태계를 반복했다. 단지 등장인물만 달라질 뿐이었다. 그리고 불타는 모래 아래 어딘가에 작은 아기뱀 한 마리가 혀를 벌리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 처음으로 먼지와 돌과 뜨거운 바람과 자기 중의 흐릿한 금속 냄새를 명확하게 느꼈다. 로드러너에 대해서도 쥐에 대해서도 곧 기어가야 할 긴 길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다만 배 밑에서 땅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본능적으로 적절한 시간을 기다리라고 말했다. 손을 안에서 기다린 자들이 살아남은 경우가 많았다. 마침내 태양이 손을 안에서 물러나자 아기뱀들은 바위 그늘 속으로 흩어졌고 어미뱀은 조용한 그림자처럼 사막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소노라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모래사장의 끝자락에서 또 다른 생명체가 첫 생존의 모먼트를 맞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이 들려줄 다음 이야기가 될 것이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여정에 함께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